이 시간에는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사특별법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담보법, 집합공유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요. 보통 법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죠. 6문제 나올 때는 주택임대차하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인데 우리가 득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법 문제가 민법 문제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푸는 게 중요하고 앞부분에서 문제 푸실 때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제끼고 80번까지 끝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 수업 듣는 분은 제가 모의고사 보내드리고 있죠. 완벽하게 풀지는 못해도 자꾸자꾸 모의고사를 접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교재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이 주택임대보호법은요, 민법의 임대차에 대해서 특별법인데 특별법 우선원칙 때문에 일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가 경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보호위원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 강유제이 많죠. 편면적 강유죠. 누굴 보호한다? 임차인 편을 든다는 얘기죠. 자, 주거용 건물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면 효력이 없다는 거 중요하고요. 하여간 주택임대차도 그렇고 상가도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조항 자체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끝종이다,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법조문에 무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다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추정한다, 본다가 문제될 때 항상 끝조문이 무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택임대차, 상가의 경우에 무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그 조문은 틀린 조문이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적용법은 일단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에 전부터 일부의 임대차가 적용되고요. 이 주거용 건물의 해당 여부는 공보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도 따진다는 거. 예컨대 건축대장에 창고다 또는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를 방을 들였다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연인 법인 문제될 때 자연인은 모두 포함되지만 법인은 일부만 됩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저 중소기업을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증여를 마치면 보호된다는 거. 그래서 외우실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자연인과 일정 범위의 법인에 적용되고 그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범위에서 또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흔한 것이 여관 다방인데 이것은 대방 판례죠. 여관에 방 하나를 빌려 쓴다든지 지하 다방에 방 2개, 3대로 산다. 그런 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방 판례죠. 그리고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도 적용되고 무허가금도 적용됩니다. 전세권에 등기되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를 전세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몇 억 그래도 그것이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차로 봐주겠다. 원래 전세권은 등기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전세 몇 억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에 빌라에 세대로가도 주택임대차 보증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와 그리고 무허가금도 적용되고요. 다만 일시사용 잠깐 사용 목적으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이냐 여부가 문제되는 판례가 2개 나와 있습니다. 주거 및 인쇄소 목적, 주거 및 슈퍼마켓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먹고 자면서 인쇄하고요. 먹고 자면 슈퍼를 경영한다. 그런데 그 인쇄소와 슈퍼마켓이 유일한 주거라면 인쇄소, 슈퍼마켓도 주거로 보겠다. 보호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대항력, 일반적 대항력 등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과 상가는 특이합니다. 대항 요건은 여러분 아시죠? 대항 요건은 인도 주민으로 확정자 요건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변제 보증을 먼저 받으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자를 모두 갖춰야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항 요건은 확정자 요건이 아니고 인도와 주민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지 확정자는 아니다. 확정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 요건이다.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춰야 되죠. 대항력권은 인도와 주민등록 뿐이지 확정일자는 아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권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민등록 문제 되죠.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는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다시 말해서 일종의 요지주의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가 표백, 발신, 도달, 요지 본 적이 있죠. 주민등록 신고는 도달이 아니라 요지, 즉 수리한 때이고, 주민등록 직권 말소되면 일단 대항력 끊어집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법 소정 이유 절차에 따라서 말소 회복이나 재등록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대항력이 이어진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된 경우는 대항력 끊어지고 반드시 회복하거나 재등록해야 된다는 것이고, 3번은 뭐 유예팔입니다만은 이건 아주 극히 위적 경우죠. 아파트 A, B, C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나다라라고 표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주 유예팔례이고요. 옆에 뭐 건물등과 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 있겠죠. A동을 가동으로 표시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 주민등록이 문제될 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문제되는데요. 다세대,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과 일렙주택은 집주인이 층층마다 다르죠. 따라서 반드시 동수까지 표시되죠. 집원은 물론이고, 그러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 표시로 족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같으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모르죠. 빌라는 등기부를 떼봐서, 빌라는 법률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빌라는 등기부를 떼봐서 주인이 여럿이다, 층층마다 다르다, 그러면 다세대이고요. 주인이 하나다, 다가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빌라가 다세대다, 다가구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세대는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집원과 동호수, 그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원의 표시로 속하다는 거 중요하고요. 같은 담장 안에 있는 세 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 집원으로 주민등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같은 담장 안에 집이 한 채 있고요. 필지가 작게 세 필지로 나눠져 있네요.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이런 경우는 이 주택을 세대로 한 지원에 반드시 202번지 집원을 써야 되죠. 담장 안에 주택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201번지나 3번지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하죠. 반드시 건물을 소재하고 있는 집원을 써야 된다는 거 중요한 판례죠. 자, 임차인 잘못 없이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가 문제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또 임차인이 잘못 쓴 경우도 있네요. 자, 임차인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임차인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잘못 이전했다. 역시 대항력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디귿이죠. 임차인은 정확하게 기재했으나 공무원이 착각한 거예요.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고쳤더니 틀렸더라. 그래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고치라 해서 고쳤다 하더라도 책임이 임차인이 진다. 즉 대항력이 끊어진다. 다만 그 경우는 나중에 임차인 쪽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